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참 어려운 장입니다. 어려운 장인데 일단 요거 환율부터 보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보시면 오늘 이렇게 강하게 급등하는 거, 오늘만 보시더라도 오른쪽에 오늘 강하게 급등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3개월을 보시더라도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게 금융당국에서 지금 강하게 안정화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율 상황이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자, 환율이 이렇게 불안정하면 당분간 다른 종목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삼성전자가 특히 환율에 가장 민감한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매수 매도 창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적어도 삼성전자가 주가가 안 그래도 지금 울고 싶은데 지금 뺨까지 맞은 격이다. 뭐 그렇게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상황 그대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탄핵 정국이 어떻게든 좀 안정화돼야지 1차적으로 삼성전자 주가도 뭐 상승을 하든 뭐 안정을 찾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지금 어려운 구간이다. 물론 이게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회가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을 본다면 이렇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은 주식시장의 강한 악재입니다. 아무리 안 좋은 악재가 터졌더라 하더라도 예측이 가능하면 괜찮은데, 이건 이제 예측이 안 되는 물론 지나면은 또 괜찮아요. 또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깔고 갔으면 좋겠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지금 계속 HBM에만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자,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한 전략이 어떻게 수정이 됐는지,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전략을 수정해서 최근에 뭐 점유율이 뭐 한 자릿수로 내려왔니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게 전략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점유율도 내려오고, 그러니까 그러면 왜 어떤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의 전략을 어떤 방향으로 이제 수정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여러분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전략을 수정을 해서 효율성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효율성 강화. 지금까지는 업계 1위의 TSMC 시장 점유율에 대한 추격을 하겠다 우리가. 그래서 외연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투자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런 외연을 확대하기보다는 기존 라인에서 주문형 반도체 양산 능력을 끌어올려서 내실을 다진다는 전략입니다. 이제는 뭐 이렇게 어떤 그런 외형을 늘리기보다는 어떤 기존에 있는 라인 자체에서 막 새롭게 라인을 막 만들고 하는 것보다, 투자를 많이 한다기보단 이미 있는 라인에서 양산 능력, 그러니까 수율을 끌어올리고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완전히 선회가 됐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부분에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당분간 이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하락을 또한 감수하더라도 적자를 줄여 나가겠다, 뭐 그렇게 지금 전략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지난 3분기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파운드리 투자 규모 축소를 시작을 했죠. 우리 투자를 축소하겠다 했지만 이 사업부 내에 사장단 인사를 보면 오히려 상당히 늘렸어요. 파운드리 쪽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2025년 이 사장단 인사에서 파운드리 사업부 내에 지금 2명의 사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기존의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는 사업부장이 사업부 내 유일한 사장이었지만, 바뀐 인사에서는 파운드리 최고기술 책임자도 사장으로 격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파운드리 쪽에 힘을 실어줬다라는 거죠. 한 명에서 사장이 2명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고. 자, 이분입니다. 이분이 한진만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입니다. 사장인데, 자, 이분이 최근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최근이 아닙니다. 최근이 아니라 이제 오늘이죠. 오늘 삼성전자 게시판에도 막 글 올리고 지금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막 하셨던데,
지금 이분이 2나노 공정 수율의 획기적인 개선, 2나노 그리고 성숙 공정 사업 확대 이쪽에 주력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잡은 거죠. 이런 쪽으로. 그래서 파운드리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지금 연간 적자를 기록을 하고 또 처음으로 시장 점유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는 상당히 난관에 봉착을 했는데 향후에 대한 사업 반등을 이끌 전략 방향을 임직원에게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2나노 그리고 성숙공정 사업 확대 그렇게 이제 방향을 잡겠다. 이게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좀 어중간한 거, 예를 들어서 TSMC하고 상당히 경쟁이 겹치는 뭐 3나노니 4나노니 5나노니 이런 쪽도 물론 하긴 하겠지만 방향은 아예 그냥 2나노 그리고 성숙공정 그렇게 아마 잡았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그 TSMC가 사실상 3나노 공정의 고객사를 대거 확보를 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3나노 공정이 부진했죠. 그래서 차세대 기술인 2나노 공정 수율에 대한 의문점 그런 두려움 이런 것을 아예 차단을 하고 삼성전자가 아예 2나노에 상당히 이제 집중을 하겠다. 뭐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약간 좀 특이한 부분은 오늘 그 이야기에서 우리 사업부, 그러니까 파운드리 사업부가 개발해 놓은 성숙공정 노드, 성숙공정은 한마디로 말해서 좀 이 최첨단 공정이 아니라 그냥 뭐 10나노대, 20나노대 그런 걸 성숙공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성숙공정에 대한 어떤 사업 확대를 위한 그 엔지니어링 활동에도 힘써달라. 그리고 추가 고객 확보에 힘을 기울여 달라. 그래서 이 성숙공정 사업은 선단 노드의 사업화에 필요한 제가 봤을 때 시간과 자원을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진만 사장이 첨단 공정 수율 개선 2나노죠. 요거와 함께 통상 한 28나노 이상인 성숙, 레거시 공정이라고 하죠. 이 공정 사업을 강조를 했어요. 요건 아마 틈새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의미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성숙 공정은 삼성전자 매출에서 지금 상당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매출에서 지금 TSMC가 뭐 3나노, 5나노, 7나노 이거 선단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주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좀 삼성전자가 조금 차별화를 꾀할 수 있는 시장이긴 한데 어쨌든 이쪽에서 하면서 2나노를 쫓아가는 그렇게 어쨌든 뭐 한편으로 내실도 다지고 그리고 시장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쪽에서는 매출을 좀 확보하겠다 뭐 그런 양방향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이제 걱정되는 건 중국의 이제 SMIC나 이런 중국 업체들이 성숙 공정에서 최근에 이제 기술력을 올리면서 삼성을 추격을 많이 하고 있죠. 어쨌든 요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들에게 내주지 않겠다라는 의지도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미국의 제재가 좀 심화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삼성전자가 좀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삼성이 3분기 컨퍼런스 콜 당시에 이 파운드리 투자 규모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지금 인사에서만 본다면 이 사업부 규모를 오히려 상당히 키웠어요. 그래서 파운드리 내에 이 기술 파트 역량을 기존보다 상당히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파운드리는 결코 포기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이 이원화 전략이 충분히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보이고요. 지금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가 지금 분기마다 한 1조 원에 가까운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지금 올 3분기 파운드리하고 시스템 LSI 그러니까 설계 쪽을 포함한 비메모리 부문 적자도 1조 원 한 중반, 많게는 한 후반대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내년 초에 갤럭시 S25 시리즈 탑재를 목표로 개발을 한 이제 AP 엑시노스 2500 양산이 지금 좀 미뤄지는 점 이런 것들이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의 적자를 키운 것으로 개인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는 이 파운드리 사업부 적자 축소를 위해서 뭐 쫓아가는 2등 이것보다는 그냥 강한 2등 전략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또 6세대 HBM용 이 로직 다이, 베이스 다이하고 엑시노스 2500을 이 TSMC 파운드리를 활용을 해서 양산을 할 가능성이 지금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이건 삼성전자 파운드리 기술력 부족을 저는 시인하는 것으로 해석을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최근 상황을 봤을 때 수익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그래서 일보 후퇴를 위한,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중요한 건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뭐 TSMC 의존하든 뭐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것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좀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종국입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